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주식시장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다우지수는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S&P 500도 한 1.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1.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포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빅스 지수가 20.7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의 이제 달러화 가치가 하락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에 육박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자본 도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초토화가 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린랜드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미국이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유럽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2월달부터 10%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그 다음에 6월달부터는 25%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려고 한다라는 그 나라들이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 나토 회원국들한테 관세를 매긴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은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리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린랜드를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ACI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Anti-Coercion Instrument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원래는 중국을 대항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조치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처음으로 쓰는 게 미국에다가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이 경제 보복을 이거를 써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주식시장이 모두 다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역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원래 주식시장 같은 게 막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면서 금이나 뭐 은 같은 것들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보면은 나스닥이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정학적인 위기에서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의심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This is Sell America라고 이렇게 또 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달러 지수가 작년 4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으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면은 수익률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수익률, 금리가 지금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안전 자산들이 옮겨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하고 은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관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이렇게 또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금하고 은을 엄청나게 지금 사서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 가격을 이렇게 또 보니까 4,700달러가 넘어섰더라고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버 가격도 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증시도 패닉에 이렇게 또 빠졌다. 셀 아메리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우 지수는 7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 역시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럽 국가들한테 8개국에 이렇게 또 매기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에 있는 27개국은 긴급 회의를 이제 소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에 맞서가지고 이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세를,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지금 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자산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매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이렇게 또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변덕스럽고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역 파트너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유럽한테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미국에 이렇게 또 붙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신뢰가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지금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셀 아메리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레이 달라우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전 세계적인 헤지 펀드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지금 진행이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자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캐피털 월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본 전쟁, 캐피털 월이 이제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무역 전쟁, 지금 이 관세를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로 이렇게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 상대국의 자산을 투매를 하거나 투자를 금지를 하는 금융적 보복을 이렇게 또 하는 게 바로 캐피털 월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달리오 말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국가 간의 불신이 이제 커지고 있으면서 동맹국조차 서로의 채권을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 국채 매수세가 앞으로 실종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이제 다른 나라들이 안 사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엄청난 적자를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양의 국채를 찍어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국채를 안 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큰일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주요국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누가 이 많은 빚을 사줄 것인가 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지금 미국은 직면해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국채를 아무도 안 사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중국에서도 지금 안 사고 엄청나게 지금 팔아제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조차 미국의 국채를 사려 하지 않고 그리고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국채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그 이자를 그만큼 이제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세계 2차 대전 직전에 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30년대 후반이랑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불평등하고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이 결합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기존의 통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 달리오 세계적인 헤지펀드 이제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산의 가치가 하락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화에 대해 가지고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투자 전략을 제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금에다가 투자를 해라 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은 전형적인 자산들이 하락을 할 때 가치를 발휘를 하는 최고의 분산 투자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금에 대한 투자가 계속 돼가지고 금의 가격이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다.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금에 배분할 것을 추천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금 가격이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4,7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시장의 공포를 제대로 반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 투자 시장이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셀오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급락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위협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해 이렇게도 되면서 나스닥이 특히 엄청나게 이렇게도 내려가고 있다. 1.3%가 이렇게도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요 그 기술주들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그 종목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그런 기술주들이 3%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메타, 알파벳,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1% 이상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어떠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댄 아이브스라고 하는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술주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리스크 오프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AI 혁명은 아직도 초기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런 이제 기술주들은 지금이 살 기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애플, 구글 이런 이 주식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이 살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주들이 좀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기술주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다가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것이 뒤집힐 수가 있다 라고 여기 뉴스에서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그린란드를 인수를 하겠다, 뭐 관세를 매기겠다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수프림 코트 있지 않습니까? 미 연방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조만간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거든요. 뭐 오늘이나 뭐 요번 주 내에 판결을 어쩌면은 뭐 내릴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뭐 중국에다가는 엄청나게 더 많은 관세를 매기고 여기저기에다가 관세를 막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라고 하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법이냐라는 그런 그 심리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를 할 그 권한을 주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판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이제 인수를 하기 전까지 유럽에다가 대고 이제 관세를 10% 매기고 뭐 25%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뒤집어질 수가 있다. 업핸드가 될 수가 있다. 무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플랜 B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히토리움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크리티컬 미네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 광물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를 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와 직결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펼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 IEEPA라고 하는 그 법을 뭐 불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를 섹션 232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IEPA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이제 판결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는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수입업자들이 다 냈거든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수입업자들이 그 관세를 다 냈기 때문에 소송을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그 관세를 이제 되돌려 달라라는 그런 소송이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판결이 요번 주에 나올 수가 있다고. 원래는 뭐 저번 주에 나오려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미뤄져 가지고 요번 주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마존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작년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이 이렇게 또 지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관세 비용이 이 물가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라고 아마존 CEO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다 보니까 CEO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 아마존 CEO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존 판매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엄청나게 재고를 쌓아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됐다. 라고 하네요. 소진이 되면서 그러면서 관세가 붙은 그 물건들이 재고에 다시 이렇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크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통업의 이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10%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뭐 10% 이상 관세를 모두 다 이렇게 또 보편적으로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관세를 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마존 내에서도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소비자들이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가성비를 지금 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다운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더 저렴한 브랜드나 제품으로 갈아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수제가 아닌 것들은 웬만하면은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안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가격이 실제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소비를 지금 포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마존 CEO도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막 공개적으로 비난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이렇게 또 안 했다가 이제는 진짜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지금 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랑스에다가 그 와인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와인에다가 200%의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이 마크롱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재건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볼드 오브 피스 있지 않습니까? 평화위원회를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거를 거절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도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을 관세로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볼드 오브 피스에 너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이 프랑스산 와인에다가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크롱 이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곧 물러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런데 적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프랑스산 와인이랑 그리고 이제 샴페인에다가 200%의 관세를 때리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프랑스는 결국에는 우리 이 평화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을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프랑스를 압박을 하는 동시에도 핀란드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500년 전에 배가 한번 갔다고 해가지고 그 땅이 네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덴마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1721년도부터 그린란드를 지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500년 전에 배가 한번 갔다고 해가지고 그 땅이 네 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1721년부터 그린란드 땅이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도 아니 200년 300년 전에 배가 한번 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미국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논리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원래 살고 있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미국의 주인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보호를 할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세계 안보를 위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린란드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들한테까지도 이제 관세 협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가지고 보복 관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경제적인 징벌 조치를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와, 이 미국이랑 유럽이랑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원했던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이 항상 유럽하고 미국은 끈끈한 동맹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경제 포럼 이제 다보스에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약자를 괴롭히기보다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을 이렇게 또 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불량배보다 존중을, 야만보다는 법치를 선호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외교 방식을 강력하게 이제 돌려까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경쟁이 유럽을 종속시키려 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유럽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모든 도구를 써가지고 주저없이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마크롱 대통령이.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인수를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신제국주의나 신식민주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과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협력을 할 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마크롱 대통령이 왜 이렇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화가 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크론 대통령이랑 사적인 그런 메시지 오고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메시지를 SNS에다가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마크론 대통령은 내 친구야, 당신이 그린란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적인 그 메시지를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버렸다라는 것은 마크론 대통령도 이제 열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마크론 대통령은 그 메시지에다가 언제 식사를 하면서 좀 얘기 좀 하자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적인 메시지도 그냥 올려버리다 보니까, 공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크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짜증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프랑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린란드에다가 프랑스 군사력을 계속 이제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는 자유를 유지를 하려면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국방비를 360억 유로를 이제 추가 증액을 하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이제 국방력을 더 기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평화위원회에서도 거절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프랑스는 지금 굉장히 별로 사이가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다보스 포럼에서 IMF 그 버스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Get your act together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유럽아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IMF 총재는 나와가지고 유럽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에 비해 가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유럽은 엄청난 규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열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IMF 총재가 유럽의 경쟁력을 회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4가지 과제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 동맹을 완성을 이렇게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인의 저축액 중에 3천억 유로가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돈이 유럽 내 기업에 투자가 되도록 시장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에너지 동맹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7개의 나라들로 이렇게 또 되어 있으면서 서로 다른 에너지 시스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중국한테 경쟁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단일 에너지망이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장벽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R&D에 투자를 더 이렇게 또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4가지 과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대고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무역 바축과포를 지금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 ICI라고 하는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원래는 중국을 대항해가지고 이제 만든 그 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미국한테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 보복관세는 물론 미국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참여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단 같은 그런 보복을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도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집행위원장은 과거의 질서에 의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독립 유럽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는 동맹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이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캇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스캇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관세 위협을 지금 유럽에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리더십 행사이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에다가 우리 미국의 골든돔 그 미사일 시스템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꼭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프리 라이딩을 하고 있다, 모임 승차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방위비 같은 것들을 유럽이 더 많이 내야 한다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스캇 베센트는 그 에너지 모순을 지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제 구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자신들을 공격을 하는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런 캐비넷들은 유럽을 이렇게까지 이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맹국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게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더 트럼프 드라마 힛 다보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다보스 경제 포럼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드라마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보스에 모인 CEO들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진짜 너무나 와일드하다, 너무나 비자르하다, 너무나 기괴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조심히 이렇게 또 행동을 하라라는 그런 눈치도 서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도 이제 다보스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해가지고 유럽에다가 대고 조롱 섞인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럽이 보복 관세를 이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Dreaded European Working Group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롱 섞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포의 유럽 작전반이나 만들어라 하고 이제 조롱 섞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 유럽에다가 대고 어마무시한 그런 무시 발언도 이렇게 하고 있고 프랑스에다가는 200%의 관세를 지금 매기려고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강경하게 이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다보스 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막 난리가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채권을 다 팔아제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4.3%대까지 지금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얘기들이 다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 더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의 집행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린란드 인수 위협에 맞서가지고 유럽의 영구적인 독립을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유럽은 이제 완전히 영구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닉슨 쇼크에 비유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이랑 유럽이랑 이제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유럽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1971년도 금본위제를 폐지를 했었던 닉슨 쇼크와 같은 그런 수준의 근본적인 단절로 규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은 이제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유럽 위원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미국하고 유럽하고 완전히 지금 갈라섰습니다. 완전히 갈라섰어. 야, 이거는 진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대선 때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니 말았다니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러시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럽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적인 메시지를 유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나토 사무총장과 얘기를 했었던 것도 유출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랑 얘기를 했었던 그런 사적인 메시지를 공개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깊은 우려를 이렇게 또 표하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일침을 이렇게 또 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 유럽에서는 네, 그린란드에 관련을 해가지고 네, 미국의 위협에 대해 가지고 흔들림 없는 네, 그런 단결한 네, 대응을 이렇게 떨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유럽의 집행위원장은 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완전히 깨져버렸네. 닉슨 쇼크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도대체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또 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미국하고 유럽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이가 없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 이 뭐 스캇 베센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유럽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롱 섞인 얘기를 하고 있다. 아, 미국이 진짜 전 세계 최고인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와, 뭐 동맹국들 다 떠나겠는데, 와, 큰일 났습니다. 네. 어쨌든 네, 유럽하고 네, 미국하고 완전히 갈라서고 있다라는 그런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네, 더 가디언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디애나주 이제 판사 부부가 총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1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쯤에 인디애나주에 있는 스티븐이라고 하는 판사의 이제 집에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스티븐 마이어라고 하는 이제 판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판사는 팔에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암살은 당하지는 않았는데 팔에 총상을 입고 지금 현재는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사의 부인도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엉덩이 부위에 이제 총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떠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제 윙을 이렇게 또 누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너의 개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문을 열도록 유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총을 이렇게 또 쐈다고요. 와, 만약에 문을 열었으면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진짜 암살을 당할 뻔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문 너머로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 팔에다가 총상을 입고 이제 엉덩이에 이제 총을 이렇게 또 맞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범인은 현재 at large, 도주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총을 쏘고 이제 그냥 도망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판사 집에 찾아가가지고 판사를 쐈다라는 것은, 야, 이거는 진짜 미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FBI랑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합동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맨헌트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판사를 향해 가지고 암살을 시도를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는 지금 비상사태가 이렇게 또 내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판사들한테 각별히 신변 안전에 주의를 해라라고 이렇게 선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인디애나주에 있는 판사 부부가 암살을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암살이 성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시민이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또 체포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미네소타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스 요원들이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는 가운데 미네소타주에 있는 세인트 폴에 있는 어떠한 집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집에 1월 18일에 일요일 오후에 스캇이라고 하는 이 남성의 집에 아이스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라고 합니다.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집을 이제 문이 안 열리다 보니까 이거 문 부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더라고. 총을 무장을 한 채 들어가서 이 사람을 체포를 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라고 합니다. 와,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 집을 워런트도 없이, 영장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가족들한테 총을 겨누고 이 사람을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이 미네소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영하라고 하거든요. 영하인데도 불구하고 속옷 차림으로 그렇게 끌려가더라고. 속옷 차림으로 수갑을 채워진 채 이 사람이 붙잡혀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영상을 이렇게 또 보니까 창문에 4살짜리 손자가 이렇게 지켜보더라고. 자기도 깜짝 놀라니까.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이 스캇, 이 사람이
이 요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이디를 봐라, 나 시민권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살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묵살을 하고 그냥 잡아가 버렸다. 집에 속옷 차림으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잡아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워런트도 없이, 영장도 없이 그랬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이거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2명을 추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스캇 타오가 인상착의가 너무나 비슷했다. 그래가지고 지문 채취를 이렇게 또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집에는 성범죄자는 살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가족 측의 반박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캇 타오, 이 사람은 잡혀간 다음에 한두 시간 뒤에 결국에는 풀려났다라고 하네요. 신분이 확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옷 차림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미친 거지.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싸잡아다가 소송에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세인트폴 시장은 나와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스가 흉악범이 아닌 일반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뒤쫓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미국적인 행위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진짜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항상 법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항상 영장 같은 거 가지고 가고 서치 앤 시저 같은 거 다 법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아이스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반미국적인 그런 행위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스캇 타오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지금 할 계획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스캇 타오의 어머니가 라오스에서 CIA 비밀 작전을 도왔던 간호사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를 위해 가지고 싸웠던 그런 가족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캇 타오를 성범죄자로 오인을 해가지고 집을 쳐들어가가지고 잡아왔다라는 것은 진짜 이거는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미국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시간이 엄청난 추위에 휩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백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미네소타에 북극 한파가 이렇게 또 밀려오다 보니까 막 폭설이 내리고 뭐 시야가 가려지고 뭐 강풍이 불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고속도로 196번에 백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30대가 넘은 세마이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세마이 트럭이 백중 추돌 사고에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도 사망자는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엄청난 부상자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사망자는 안 나왔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시간에 와이라오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될 것이다.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리고 뭐 강풍이 이렇게 또 불어가지고 한 치 앞도 이제 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백중 추돌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뭐 북쪽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북극 한파가 이렇게 또 내려와서 폭설 경보가 이렇게 또 내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미네소타 북부, 위스콘신주,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 한 4천만 명이 북극 한파 영향권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또 계신 분들은 추위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We will be ungovernable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는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2기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1년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정운동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1월 20일에 딱 취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직장, 학교, 상점에서 일제히 걸어 나오는 워크아웃을 진행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반항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워크아웃을 이렇게 또 하면서 협조를 거부를 하는 순간 자유로운 미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순한 이 워크아웃뿐만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명령이나 이제 시스템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ungovernable을 선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국적으로 약 800여 개의 이벤트가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략 한 38,000여 명 이상이 참가 의사를 이렇게 또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위에 참여를 할 인원이 미국 인구의 이제 3.5%인 1,200만 명에 달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 변화에 이제 요구를 무시를 하기 힘든 그런 임계점에 도달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화나 있는 그런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위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인수레액션 액트까지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니소타에다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스트레일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 호주에서 48시간 내에 만 이틀이죠. 만 이틀 내에 4차례의 이 상어 공격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 샤크 어타크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1월 18일부터 이 상어 공격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하면서 시드니 하버에서 12살 소년이 다리에 물렸다라고 합니다. 다리에 물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9일에 시드니 그 해변에서 11살짜리 소년이 서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에 상어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서핑 보드만 이렇게 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일 또 똑같은 그 날에 그 저녁에 시드니 어떤 해변에서 27살짜리 서퍼가 다리 중앙에 이 샤크 어타크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오전에 시드니 북쪽 여기에서 39살 서퍼가 가슴 쪽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물렸나 봐요. 살짝 이렇게 또 물려가지고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갑자기 호주에서 상어 공격이 이렇게 또 늘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Perfect Storm Environment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시드니 그 인근에서 집중 호우가 이렇게 또 내렸다고, 엄청나게 폭우가 이렇게 또 내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의 오염물들이랑 그리고 영양분이 바다로 대거 유입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빗물이 다 이렇게 또 쓸려 나가다 보니까 폭우로 인해 가지고 바닷물이 흙탕물처럼 이제 탁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어가 인간을 식별을 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네요. 상어의 습성을 이렇게 또 보면은 잘 안 보일 때는 우선 물어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작은 물고기 같은 것들이 해안가로 이렇게 또 몰려들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지고 시드니에 있었던 그 영양분들이 다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또 갔나 봐요. 뭐 들어온 거랑 이렇게 또 합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거기로 다 몰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를 따라가지고 상어들도 같이 이렇게 또 왔다. 이 물고기를 먹으려고 이 상어들이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근데 오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아무거나 다 물고 있는데 사람도 이렇게 또 물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호주에서 48시간 내에 4차례나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니까, 혹시 호주에 계신 분들은 바닷가에 웬만하면은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